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탈핵 토크쇼 닥치기 전 탈핵 오늘로 벌써 10번째 네, 순서가 됐습니다. 네, 벌써 10번째 예, 벌써 10주 동안 매주 한 주도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예, 그 사이에 사실 저희가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선물 발송도 했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래서 페이스북에 받으셨어요. 예, 네. 뭐 이렇게 저희 이제 그 선물 이벤트 했던 네, 것들도 망원 투표했던 것들 예, 했고 뭐 어쨌든 10회 특집을 특별히 준비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좀 멀리 보자. 네. 그래서 네. 특별히 다른 특집을 준비하지 않고 프랭카드를 바꿨습니다. 네, 예, 프랭카드가. 예, 그래서 뭐 뭔가 좀 갖춰진 듯한. 예, 그냥 프린터로 출력해가지고 하고 있다가 네. 예, 이제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10회기는 하나 워낙 좀 현안들이 많아서 네. 현안 중심으로 그냥 해서 네. 특별히 다른 특집 이렇게 하지는 않고 네. 10번째 순서 진행하죠. 10번째가 되니까 또 이 방송을 중단하라는 압력도 중단하라는 네, 예, 압력도 있고 그렇습니다.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예.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물론 뭐 프랭카드도 돈이 당연히 드는 거지만은 또 여러 가지 때문에 요번에 지금 이제 해피빈 네. 이게 돈 모으는 여러 가지 것도 좀 있으니까 후원도 좀 해주시고 네. 그러면 좋겠습니다. 인사는 드리고 시작을 해야겠네요. 네. 예, 저는 에너지 정의행동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승수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조금씩 계속 포맷을 바꾸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동안은 중간에 음악 넣고 뭐 이렇게 한 것이 뭐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음악이 좀 늘었다 줄었다 인터뷰도 넣었다가 조금씩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뭐 블로그나 또는 뭐 페이스북 통해서 의견들 주시면은 계속 새로워지는 방송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10번째 시간 시간을 하죠. 오늘은 좀 밀양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못 다루고 있었는데요. 네, 못 다루고 있었고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일이라는데 그동안 워낙 이제 후쿠시마 하고 또 요코하마 세계 탈핵 대회도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밀양 이야기를 못 다루고 있다가 오늘 좀 밀양 이야기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네. 밀양에서 지난 1월 16일이죠. 1월 16일 날 70대 농민이 이 초고압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던 70대 농민이 분신 자살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처음에는 경찰에서는 이게 뭐 송전탑 건설에 반대해서 자살한 게 아니라 뭐 다른 이야기까지도 하다가 실수로 과실사 이런 과실사 이야기가 있었지만 나왔었죠. 결국 이제 송전탑 건설에 반대해서 분신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됐고 지난 수요일 날 밀양에서 그 분신 대책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을 하고 지금 밀양에서는 이제 매주 수요일 금요일 날 촛불 집회를 하면서 이 송전탑이 백지화될 때까지 지역에 있는 단체들과 또 전국에 있는 분들이 연대해서 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송전탑 문제가 사실은 핵발전소 문제이기도 하다. 사실 지난 12월에 그죠 이현석 대표님도 계셨고 저도 계셨고 부산에서 그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활동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본인들이 이때까지는 초고압 송전탑을 반대해 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 송전탑의 이 끄트머리에 가니까 이 핵발전소가 있더라. 신고리 핵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끌고 오기 위해서 이 대도시를 끌고 오기 위해서 만들고 있는 게 본인들이 살고 있는 그 밀양에 지으려고 하는 송전탑이더라. 이제 그런 말씀하셔가지고 그분들 스스로도 이제 송전탑 문제가 사실은 핵발전소 문제라는 걸 인식을 하고 계신 거죠. 이번에도 이제 집회를 하는데 송전탑 백지와 함께 핵발전소 건설 중단을 집회의 구호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밀양에서 이제 70대 농민 어떻게 보면 평생 농사만 짓고 그 마을에서 노모를 모시고 살던 97세대 노모가 있으신데요. 그 노모를 모시고 살던 분이 분신까지 하게 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한번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그리고 또 요번에 2월 1일 날 있었던 그 저기 대책위원회 출범식에 다녀오신 거죠? 네, 출범식이 이번 주 수요일 날 있었는데 그래도 한 500여 분 정도 밀양에서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운 게 이제 이 차가운 그 아스팔트하고 계단에
굉장히 추웠습니다. 수요일날. 이번 주 수요일날 굉장히 추웠는데,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앉아가지고 이 집회를 2시간 가까이 했고요. 밀양시청까지 걸어가가지고 시장한테 항의사안을 전달하려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밀양시장이 지난번 지방선거 할 때 네. 허가 안 내주기로 약속을 해가지고 네. 시장이 된 사람인데 허가를 해줘가지고 사실 결국 이런 일이 이렇게 만들 장본인이기 때문에 네. 밀양시장한테 항의사안을 이제 전달을 하러 1시간 가까이 행진해서 갔는데 네. 시장은 없더라고요. 시장은 뭐 부시장이 나와가지고 네. 대신 이제 항의사안을 받았는데 네. 하여튼 이게 지역의 뭐 이런 시장, 지자체장이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히려 나서야 되는데 그렇죠. 거꾸로 한국전력, 한전에 협조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 주민들이 사실 지금 기댈 곳이 없어서 그래서 그날 전국의 그 다른 정당들 저희 녹색당도 갔지만 통합진보당의 권영길 강기가 의원님들도 오셨고 또 민주통합당의 조경태 의원이 네. 계속 도와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조경태 의원도 오셨고 그 다음에 전국의 환경단체들이 그래도 다 그 불신대책위원회에 네. 다 참여를 하고 그래서 지역에서는 좀 그래도 힘있게 한번 싸워보자 그런 어떤 결의는 모아졌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관련해서 사실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고 그렇죠. 이 그래서 과정을 좀 정리해 놓은 네네. 일단 동영상이 있으니까 네네. 한번 보시고 네네. 그러고 나서 계속 네.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밀양에 하죠. 반대하시는 분들이 네. 그동안의 경과를 간단하게 동영상으로 정리하신 게 있으니까 그걸 일단 한번 보시고 네. 더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눈을 감고 잠잠히 기도드리라 마음치 메우는 목숨에는 받아가지 안식을 더하려고 반드시 동에서는 그대 위해 펼쳐지리 그러나 길은 가고 날 저무는 나 애처로운 인생이야 애꿎은 노래와 눈에 왕에는 장막을 그들아 나의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보자 창문을 열어라 춤추는 산들바람을 한 번 또 느껴보자 가벼운 풀밭 위로 나를 걷게 해주세 봄과 새들의 소리 듣고 싶소 울고 웃고 싶소 내 마음을 만져줘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접어드는 초저녁 누워 공상에 들어 생각에도 취했어 여기 작은 창가로
흘러드는 산뜻한 노는 아이들 소리 아 나는 살겠소 태양만 비친다면 땅과 하늘과 바람 안에서 비와 천둥의 소리 이견 춤을 추겠네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때야 예, 참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간 이런 게 좀 안 알려졌다는 게 네.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예. 일단 이제 동사가 강행된다 하면은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네. 시골의 어르신들이 이제 뭐 산에 올라가서 벌목하는 거 막고 그렇죠. 그 과정에서 용역들하고 부딪히고 음. 또 용역들 뭐 이 그 심지어 그 잠깐 나왔습니다만 그 여스님이 계신데요. 네. 여스님에게 아주 무지막지하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성적인 그 모욕과 폭행까지도 행사하는 그런 어떤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중간 과정들이 있었고 이런 과정들이 쭉 쌓이다 보니까 이제 네. 이 어르신들이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정도로 그러니까 본인들이 매일 이렇게 산을 오르내리면서 막는데 이 용역들은 뭐 어떻게 보면 좀 어떻게 보면 모욕도 주고 욕도 네네네. 하고 젊은 용역들한테 욕도 얻어먹고 그렇죠. 그리고 본인들은 정말 이 힘을 다해가지고 이걸 매일 막는데 계속 고소고발은 들어오고 고소고발이 뭐 엄청 들어와 있답니다. 지금. 네. 그래서 고소고발 당하고 또 용역들은 뭐 퇴근했다가 다시 그 다음날 온다고 하면서 가니까 결국에 이제 그 사건이 있었던 당일날도 아침부터 이제 계속 이 어르신들이 맞고 용역들은 또 뭐 욕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다가 용역들이 이제 다시 퇴근해서 이제 간 다음에 이분이 이제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죽어야 이 일이 해결이 되겠다라는 말을 하셨답니다. 하셨고 남기신 거죠. 예. 사실은 이제 그 사람들이 그걸 눈치를 채고 막 휘발유통을 빼앗고 이런 것도 중간에 있었다 그러고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일단 빼앗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냥 뭐 넘어가겠거니 했는데 그분이 이제 몰래 나와가지고 다시 이제 다리 그 마을 입구 다리에서 이제 분신을 하신 거죠. 하셨고 예. 나중에 그걸 발견을 하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이제 이 사건이 생기고 나서 분신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슈가 되면서 네. 사실은 권은길 의원이라는 몇몇 분들이 이제 개인 트위터에 이런 사실들을 올리고 그랬어요. 네. 근데 그에 대해서도 그래서 뭐 이게 스님을 폭행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네. 보고선 저는 굉장히 황당했던 게 한전에서 그거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는 네. 해명이라고 해명을 했어요. 네. 뭐냐면은 성폭행, 성추행이라고 하는 표현들은 네. 사실은 좀 더 수위가 높은 네. 아예 구체적으로 강간이라는 단어를 넣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거를 성폭행이라고 하는 것이지, 네. 그 외에 있었던 걸 가지고 성폭행이라고 하는 건 적절치 않다. 네, 네. 그렇게 보도자료를 내고, 네. 하는 걸 보면서 당시 있었던 이제 뭐, 동영상이라든가 사진 같은 게 지금 인터넷에 다 네, 떠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면서는 참 네. 문제의 핵심을 자꾸 흐리고 있구나, 네, 네, 한전이. 네, 네, 이런 네. 좀 안타까운 일들이 좀 많이 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반성하거나 이런 기미가 전혀 없는 전혀 거고요. 없는 거죠. 네, 지금 뭐 한전이랑 이제 지식경제부 차관도 요번에 이제 밀양에 내려온다는데 네. 사실 뭐 사죄하고 사실 이 그동안 모든 과정들을 다 백지하고 재검토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네. 하지 않으면 무슨 그게 뭐 고인에게 또 유족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지금 한전에서는 태도를 바꾸지 않는 것 같고요. 그 지식경제부 차관님은 얼마 전에 그 발언하셨던 그 차관님이신 네, 것 같은데요. 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조석 차관님 네. 저기 월성의 수명 연장은 정해진 것이니 네. 핵산업계 원래 하던 방식대로 우리 잘 해야지 안 그러면 전부 다 옷 벗는다. 네, 네. 이런 그 내용의 발언들을 하셔가지고 한동안 또 네. 언론에 떠들으시는 분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게 뭐 이제 집회 현장에서 이제 그날 그 주민들의 그 피해 증언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들의 심경을 얘기하시는 자리들이 네. 좀 있었는데요. 저도 그때 이제 듣고 상황을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 정확하게 조금 소개해 주시면 알게 좋을 것 됐는데요. 같은데. 예. 일단 이 송전탑 자체가 논 한가운데도 뭐 들어서는 게 있고
심지어 마을 한가운데도 이게 송전탑 네. 지금 들어서기로 돼 있답니다. 네. 그 주민들도 살고 이렇게 아이들도 다니고 마을 한가운데도 이게 송전탑이 들어서게 되고 이게 사실 이게 송전탑이라는 게 항상 이제 보상도 제대로 안 해주고 이게 네. 추진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그 돌아가신 이치우 어르신. 어르신 논 같은 경우도 시가로 하면 거의 4억 정도 되는 네. 논을 6천만 원 정도 보상금을 주고 사실상 송전탑이 들어서면 돈은 못 쓴다고 봐야 이건 되거든요. 땅 못 이게 쓰는 엄청난 겁니다. 초고압 송전탑 네. 아닙니까, 그죠? 기존에 우리가 흔히 주위에서 보는 송전탑보다도 훨씬 더 훨씬 크고, 크고 전압도 높고 네, 전압도 높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인체에 유해한 것도 훨씬 네.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송전탑인데 그걸 아주 그 쥐꼬리만한 보상금을 주고 네. 수용을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은 반대를 했던 것이고 그런 당연히. 거죠. 예. 그게 또 밀양에만 69개나 들어섰다고 예. 하니까 밀양의 그 면 지역 4개 면에서 이제 반대 운동을 계속 해왔던 건데요. 네. 근데 어쨌든 이 반대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그 여수님 얘기도 나왔는데 여수님도 그날 그 얘기를 하러 트럭 위에 직접 올라오셨어요. 용기를 내셔가지고 네. 본인이 당했던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건장한 남자 3명으로부터 사실은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고 욕을 듣고 네. 성적인 모욕과 이런 발언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사실 엄청난 범죄 행위라고 봐야 되는 범죄죠. 거고 예. 그 연약한 여수님 한 분을 건장한 남자 3명이서 그렇게 했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말씀대로 변명으로만 일관하는 네.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가슴 아팠던 건 그 동생분이 계십니다. 네. 1살 아래 동생분이 계시고 그분이 이제 지금 이제 97세대 노모를 이제 모시고 있는 셈인데 70세시나 되셨어요, 그분도. 네. 연세가. 그분이 이제 단상에 올라오셔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진짜 공사를 계속 강행한다면, 자기는 노모 없고 그 공사 마을을 갈 수밖에 없다. 참. 형이 이렇게 죽었기 때문에, 아이고. 네. 그런 얘기들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다른 마을 주민들도 이렇게까지 된 마당에 우리도 살 만큼 살았고 우리가 뭘 더 바라겠느냐. 자기들은 뭐 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 백지화 될 때까지. 네. 이런 얘기를 하시고 단지 송전탑만 백지화가 아니라 이게 결국 신고리 핵발전소 문제 때문에 생긴 네. 일이기 때문에 핵발전소까지 다 건설 중단이 돼야 된다. 그렇죠. 이게 그런 얘기들 하셨습니다. 그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네. 이 동네가 아니라 그냥 옆 동네로 넘어가는 거니까요. 네, 네, 예, 네. 문제는 또 다시 그냥 옆으로 옮겨가는 거지 네. 전혀 해결되는 게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가 나왔던 건 사실 이게 사실관계가 정확해야 되는데 네. 또 한편에서는 다 이걸 또 이명박 정부 문제로 몰고 가는 또 경향도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정확하게 짚어보면 이 계획 자체는 참여정부 시절에 수립이 된 겁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공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네. 이 폭력을 뭐 국가 폭력 같은 걸 남발하는 거야 이명박 정부의 문제지만 사실 이 계획 자체는 그 전에 정부에서 이미 수립이 됐던 거기 때문에 수립된 겁니다. 예. 사실 이걸 그냥 단편적으로 뭐 이명박 정부의 문제라든지 그냥 한전의 행태의 문제라든지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네, 정말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이게 핵발전소 문제고 그동안 우리가 핵발전에 의존한 에너지 정책을 세워왔고 네.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대해서 무관심하게 있었고 심지어 밀양 그 문학회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밀양 시내에 사는 본인들도 사실 무관심했다. 이 면에 있는 그 시골 마을의 이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사실 밀양 시내에 사는 본인들도 무관심하게 있었다라는 그 자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생각하면 이게 그냥 단순히 몇몇 개인이나 현 정권의 문제로만 돌릴 수가 없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근본적으로 핵발전 문제를 제대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송전탑 문제가 전형적인 한국 사회에서는 님비로 진짜 네, 치부되는 몰리고 치부되는 네. 경향이 있는데요. 네. 몇 차례 그런 말씀 드린 적은 이제 있습니다만 그 동네 사람들은 네. 그 송전탑으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못 봐요. 그렇죠. 결국은 멀리 떨어져 있는 서울이나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필요해서 선을 이제 설치하는 건데 네. 막상 그 선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님비라 그러고 네.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계속 자기 목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네. 이러면서 이제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되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싶습니다. 사실은 송전탑 문제가 이 시점 우리가 탈핵 토크쇼를 하는 이 시점에도 중요한 이유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송전탑의 끄트머리에는 네. 핵발전소가 있기 때문인 거 아니냐. 네. 예, 만약에 신고리에
핵발전소가 계속 증설되지 않는다면 필요 없죠. 이 송전탑은 정말 네. 필요 없는 시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전기가 다 공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한국전력 사장도 국회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답니다. 네. 신고리 핵발전소를 추가 건설만 하지 않으면 네. 이건 필요 없다. 이 초고압 송전탑. 이 초고압 송전탑은 바로 이 신고리 핵발전소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할 수 네, 있고. 맞습니다. 사실은 아무리 밀양에 있는 주민들이 싸워도 이게 백지화가 어려운 게 신고리 핵발전소를 짓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딱 맞물려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측면들에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지역의 싸움 내지는 네. 송전탑 문제를 중심으로 한 것 네. 이렇게 보기보다는 핵발전소 전력의 문제 그리고 네. 결국은 서울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네, 것 네. 이렇게 지금 문제를 확대시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네, 네. 이런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듭니다. 예. 그래서 밀양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매주 수요일, 금요일 촛불 집회를 하는데 사실 밀양에서 하는 것에 우리가 연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과연 이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네. 이 아무리 이게 시골의 어느 농민의 죽음이라지만 정말 이게 대해서 침묵하거나 무관심해서 되겠는가 오히려 이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거죠.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 같은 데서 거의 보도가 안 되다가 그렇죠. 지금 얼마 전에 그 밀양에 사시는 이계삼 선생님이라고 지금은 교사인데 이제 그 교사를 그만두시기로 됐는데 하여튼 그 선생님이 한겨레 신문에 칼럼을 썼는데 그 칼럼을 그래도 많이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칼럼 보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그 칼럼을 보고 알았다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네. 기존의 언론에서는 거의 보도가 안 됐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그 이제 송전선 문제를 좀 살펴보고 네, 네. 진도를 나가보면 어떨까 네, 네. 싶네요. 자, 그러면 일단 준비하신 이 그림을 좀 보여드리는 그림을 거죠. 먼저 일단은 먼저 요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번에 문제가 된 지역이 대충 위치가 어딘지를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여기가 이제 고리입니다. 고리 옆에 바로 옆에 신고리가 있는 거죠. 지리적으로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고리로부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점선으로 돼 있죠. 북경남. 여기는 지금 그 위치상으로는 창원입니다. 창녕입니다. 창녕. 예. 네. 그래서 창녕에 북경남 변전소를 지을 계획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고리, 부산, 울산 부산, 경계죠. 울산 경계죠. 그래서 울산으로부터 시작해서 부산도 지나갑니다. 그래서 네. 이쪽 기장군도 지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밀양을 지나가게 되고, 그래도 최종적으로는 북경남 변전소까지. 그래서 전체 지금 약 160여 개 정도 되는 송전탑 중에서 제일 많은 송전탑이 밀양에 지금 건설되는 이런 형식이 되겠고요. 여기 이게 굵은 선으로 되는 것은 얘가 76만 볼트 초고압 송전탑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럼 이 계획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북경남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신안선까지 올라오는 계획이 2단계, 3단계까지 하면서 계속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올라와야 되느냐? 이걸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부산 경남 지역에 전력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그렇지가 않기 때문인 거죠. 네네. 지금 파란색으로 나오는 게 전력 수요고 빨간색으로 나오는 게 실제 이제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량입니다. 보시면은 나머지 지역들은 빨간색이 더 커요. 이게 지금 실제로 2010년도 8월 달에 그 전력이 어떻게 공급됐는지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보시면은 다 빨간색이 큰 거죠. 즉 전력 생산이 더 많다는 겁니다. 영동 지역, 영남 지역, 호남 지역, 중부 지역. 뭐 제주도 정도만이 조금 그 생산되는 것보다는 그렇죠. 네. 수요가 조금 많은 정도고. 근데 수도권은 차이가 굉장히 크게 예, 파란원이 더 큰 거죠. 훨씬 크죠. 그래서 계속 영동 지역에서도 전기를 끌어당겨 오고 중부 지역에서도 전력을 끌어당겨 옵니다. 근데 이걸로 지금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쪽 영남 지역에서 중부 지역 그리고 더 부족해서 다시 수도권까지도 올리기 위한 계획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영남 지역 전체로 묶었을 때 전력이 남아 돕니다. 네.
그러니까 수도권 때문에 결국 이제 오는 거죠. 예, 신고리도 짓게 되는 거고, 네. 네, 그 동해안에 핵발전소들이 필요한 거죠. 네. 네, 그리고 그 전기를 끌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엄청난 송전탑을 지을 수밖에 송전탑이 없는. 되는 거죠. 네. 아까 보여드렸던 그래프가 조금 옛날 그래프여서 최신 그래프 한 번만 딱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보시면은 여기는 이게 조금 더 최신 데이터입니다. 여기 보시면 약간 주황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이게 이미 지금 설치되어 있는 76만 볼트 초고압 송전탑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넘어가셨는데 99년도, 2000년도 요 즈음에 즉 90년대 말에 신태백에서부터 신가평까지 76만 볼트 초고압 송전탑 문제로 또 똑같이 홍역을 알았습니다. 반대운동이 여기저기서 그죠? 엄청나게 네. 많이 됐었고 당시는 이 지역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태백산맥을 그렇죠. 관통하는 거지 관통하는 않습니까? 거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더 많은 산지가 파괴되고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 울진에 있는 전력을 끌어당겨 오기 위해서 당시에 송전선을 설치했던 겁니다. 네. 이랬던 거고 또 다르게 이제 핵발전소 이외에도 당진, 태안 이쪽에 화력발전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화력발전소의 전기를 또 수도권으로 공급하기 위한 송전선이 또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 이거 부족해서 지금 북경남부터 다시 신안선까지 연결되는 이 추가 라인이 현재 건설 공사가 되면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거죠. 네네. 뭐 이게 전체적인 아마 이 상황은 아마 이 그림을 보시면 네.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네. 결국에 이제 이 상황에서 밀양에 있는 주민들이 지금 겪는 고통들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같이 풀 것인지를 지금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송전탑 문제는 사실은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드리면은 탑이 들어서는 곳에서만 환경이 파괴된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아까도 산 위에 올라가서 이게 농성을 하고 하는 모습을 보셨지만 그 탑을 짓기 위해서 임도를 놔야 되고요. 그렇죠. 네. 예, 임도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돼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 네. 그래야 그 위에까지 트럭이 올라가야 되기 올라가가지고 때문에.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탑은 실제로 면적이 차지하는 게 얼마 안 되더라도 더 넓은 면적의 산이 깎이게 되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탑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 탑 주변의 땅은 사실상 못 쓴다고 봐야 됩니다. 네. 이렇게 토지로서의 가치는 급격히 떨어지는 거고요. 네. 그거는 설사 논, 밭 이런 것이더라도 이후에 매매라든가 뭐 관리라든가 이런 게 안 되는 거고 주택이라든가 학교가 옆에 있을 경우에 마을이 옆에 있을 경우에는 그건 더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네네. 예, 그런 측면들을 함께 사실은 봐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지금 그 부분들까지는 그동안 신경을 많이 못 쓰고 네네. 온 것이 참 불행한 일 나간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래서 이 그 밀양 문학회에서 추도시를 하나 썼는데 네. 거기에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냉장고 문을 여닫고 전기로 물을 끓이고 뭐 냉난방을 하고 사실 이러는 그 시기에 그 시점에 이 어르신들은 산 위에 올라가서 먹고 자면서 이 공사 막느라고 네. 몇 달을 그렇게 하고 있었다. 네, 그게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직시를 네. 똑바로 봐야 될 진실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건지 지금은 일단 공사가 좀 중단된 상태지만 지금 중단되어 있는 아마 시간이 지나면 또 공사를 강행하려고 할 겁니다. 할 예. 겁니다. 그건 네. 뭐 불일보듯 명백한 사실이고 아마도 이제 주민들 어떻게 좀 무마해서 네. 공사를 강행하려고 정부나 한국전력은 지도를 할 것이고 그동안도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근데 이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결국에는 이 신고리 핵발전소 여기에 달려 있다라고 네. 봐야 되고 이거는 사실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발전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참 여러 번 문제점과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또 이게 이런 식으로 그죠 이 지역에 대한 변방 농민들의 어떤 희생으로 또 이어지고 있다는 게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핵발전의 위험성을 후쿠시마와 같이 폭발 사고로만 규정 짓는 거는 굉장히 협소합니다. 네. 예, 그것은 사실은 굉장히 큰 규모의 사고인 것은 분명하지만
폭발이 안 일어나도 지금 밀양과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예. 이거는 규모가 큰 거대 규모의 발전소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인 거고 그런 측면들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지 않는다면 네. 우리는 이건 어차피 폭발하지 않고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니까 문제 없는 거 아니냐 네, 네. 이렇게 그냥 넘어가게 된다는 네,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뭐 여기 아까도 그림에서 보셨지만 어쨌든 이 수요에 비해서 전기가 모자라는 곳은 수도권입니다. 네, 결국은 수도권이 수도권입니다. 예. 네, 얼마 전에 그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원자력 발전소 한 개 네. 분량의 전기를 줄이거나 네.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라는 발표를 했는데 네. 사실 진작에 그렇게 했으면 이런 이런 일들이 일도 없는 거죠. 없었을 수 예, 있습니다. 없습니다. 예, 없었을 수 있고 또 사실 주식경제부가 작년에 대통령한테 업무 보고할 때도 네. 우리가 전기 소비 5%를 줄이면 원자력 발전소 2.5개 분량이 필요가 없게 된다라는 보고를 자기들 스스로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네. 사실 그런 것들 우리가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네.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은 어제 오늘 굉장히 추워서 네. 저는 어제 오늘 분명히 전력 대란이 한 번 더 일어나지 않겠느냐 해서 네. 나름대로는 좀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네. 뭐 다행스럽게 없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사실은 일시에 전기가 이렇게 많이 몰리고 문제가 되는 거는 1년 중에 사실 며칠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근데 발전소를 어딘가 지어야 되고 탑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지금 비극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측면들도 함께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예. 그래서 밀양 얘기는 어느 정도 좀 한 것 네, 같고 네. 현재 계획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수요일, 금요일 저녁에 네. 그 촛불 집회를 하는데 네. 바깥에서도 좀 같이 되시는 때는 연대 차원에서 네. 지지 방문도 해주시고 그럼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밀양시청 앞에 지금 분향소가 마련되어 마련돼 있는데요.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 시신은 냉동고에 안치가 돼 있고 네. 시청 앞에 분향소에서 계속 분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밀양에 가서 분양도 하시고 수요일, 금요일 저녁에 열리는 촛불 집회도 그래도 같이 하면은 더 밀양에서 좋겠네요. 좀 외롭지 않게 좀 싸울 수 있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한전이 보이고 있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도 네, 네. 우리가 좀 명확하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언론을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울산에서 시작해서 기장을 지나가지 않습니까? 네. 올 초에 올 1월 달에 이제 며칠 안 된 얘기입니다. 기장군이 또 이런 지역 문제 때문에 군이 이제 승인을 안 해준 거죠. 송전탑 건설과 관련해서. 네. 그랬더니만은 한전 직원들이 네. 군청 앞에서 데모를 했어요. 한전 직원. 예, 한전 직원들이 어처구니 예, 그 헬멧 딱 쓰고 와가지고 인쇄된 피켓 딱 들고 왜 기장군에서는 송전탑 인허가를 하지 않느냐 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기장군하고 한전하고는 소송이 걸려 있는 상태고요. 이 사실은 분신 얘기가 나오고 이 문제가 막 떠들썩해지니까 그게 쏙 들어갔지만 네. 이 분신 사건이 있기 바로 직전까지 한전이 보이던 모습은 그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자체도 가서 압박하는. 네. 그래서- 실제로 밀양도 그런 압박을 했다 그러고요. 네, 밀양도 그렇게 그래서 구체적으로 압박을 하고 받아낸 것 같습니다. 그런 거죠. 네, 네. 그래서 피켓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이거 안 하게 되면은 신고리 다 멈춰야 된다. 뭐 이런 게 아예 그냥 거기 써가지고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네. 울산이나 다른 지역도 초창기 이 송전탑 반대 운동이 있었습니다만은 다 하나 분리시켜가지고 사실은 반대 운동을 어떤 식이든 간에 무력화 시킨 거죠. 네, 네. 그나마 밀양이 지금까지 꿋꿋하게 7년 동안 싸워 오신 거고 이 한전이 우리가 지금 이제 한전, 한국수력원자력 다 이제 원래 한 회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곳이 사실 수십 년 동안 지역 주민들을 대하는 태도는 한결같았습니다. 네, 항상 뭐 이렇게 힘으로 누르면 된다. 회유한다, 압박하고 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목적을 달성하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도 우리가 함께 꼭 좀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네, 네.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예, 네. 아까 그 마지막에 또 송전탑 그 대책위원회 네. 그 후원 계좌도 나왔는데 네. 어쨌든 이 싸우기 위해서는 또 많은 또 네, 후원금이 필요할 네, 테니 네. 많이 좀 지원을 많이 좀 도와주시면, 해주시면은 네, 예 좋을 것 감사하겠습니다. 같습니다. 예.
자, 밀양 얘기 조금 나눠봤고요. 우리가 또 중간에 준비된 예, 준비된 영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좀 보시고 네, 네. 다음 얘기로 가겠습니다. 이 영상은 영상이 요번에 일본 갔을 때 찍으신 거죠? 네네 맞습니다. 후쿠시마 이제 발전소 인근에서 지금은 대피하고 계십니다. 네, 네. 마을 이장님이 있는 우리로 인터뷰입니다. 치면 이장님에 해당하는 예, 이게 한자로 하면 구장이라 그러는데요. 네. 사실은 계속 이제 핵발전소를 지어왔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예, 지역에서 진행되는데, 제가 인상 깊게 이제 들었던 것은, 네. 국책 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가가 사고가 나면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네. 이게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인 거 아니냐. 그렇죠. 네. 예, 국책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국가에 대해서 못하고 있는, 이거 국가가 제대로 대비를 못 해주고 있는 상황들,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굉장히 인상 깊어서, 이건 좀 꼭 소개를 해야겠다. 네네. 그래가지고 요번에 좀 찍은 걸 갖고 왔 하세가시네요. 예, 하세가 하세가와 구장님, 예. 예, 인터뷰 좀 듣고, 네. 계속 또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国策として原発を進めてきたわけですよね、国で。私はこういうとんでもない事故が起きた時の対応、きちっとされているものだと思っています。実際こういうとんでもない事故が起きてみたら、国では何の対策もしていなかった。今、除染、どういう除染の方法が一番効果があるのか。今その実験をやっているんです。今飯舘村では一月のうちに2回同じ場所で放射線量を測っています。その結果を見ますと10日前に測った線量よりも今日測った線量の方が高くなっているところがいくらでもあるんです。私のところにはたくさんの科学者たちもやってきました。そしてその中で日本の学者は放射能は土着すると言ってます。ところがフランス、ドイツの科学者たちも私のところにやってきました。確かに土着はするけども全てはしないと。あとは低いラインで浮遊をしてい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まさに10日前に測った線量よりも今日の方が高いということはそういう裏付けになるんだろうなと。今飯舘村では周環境、私たちうちの周りを除染を2年で田んぼ畑、そういう農地を5年でやる。そして山を20年でやる。そういう話をしています。しかし我々はそういう山も上の方は除染はしないと言っている。そうした場合にいくらうちの周り田んぼ畑を除染しても山からまた流れてくるわけでしょう。そうした場合いくら除染したからといって私は農家です、何にも作れないわけです。でも国村で今度は飯舘村に帰れと言ったら私は帰るかもしれない。でも子供たち、孫たち、私も4人の孫がいます。これを戻すわけにはいきません。私たちが戻って私が飯舘で一生を閉じればそれで村は終わりになるでしょう。今私は村に働きかけをしています。その一つはまず今村が一生懸命に進めようとしている除染、その一方では村を離れるという選択肢、村を離れるという方向も今から考えておかないとダメだ。なぜかというとこれから4年5年後に除染で進んできた場合、その時点でやっぱり除染はダメだったとなった場合、その4年5年は無駄な4年5年になるわけです。ですから今から村を出るというシミュレーションも一つの選択肢として持っていかないとダメなんです。私は今全国で講演活動を今やってます。その中で私は日本では広島、長崎、
原爆の投下によって差別を起きました。それと同じようなことが福島県飯舘でこれからも子どもたちに対する差別が起きるんです。我々はこれからそういう差別の起きない社会づくりを目指さなくてはなりません。今回のこういうとんでもない事故、これは絶対に風化させてはならない、私のお話を終わりたいと思います。 예, 어떻게 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시종일관 좀 무거운 분위기로 무거운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상황이네요. 예, 이거 사실 뭐 내용이 무겁다 보니까 저희가 뭐 이걸 즐겁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적절치도 않을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뭐 정부 일본 정부는 지금 재형을 하는데 뭐 많이 걸리면 20년 이상 걸린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국내 언론에 소개된 것처럼 사실상 이제는 재형을 포기하는 그런 단계로까지 간 거죠. 저도 이제 그 KBS에서가 가서 찍어온 걸 봤는데 재형하는 게 그 삽으로 흙을 5cm인가를 걷어내고 있더라고요. 자위대들이 들어가. 자위대가 들어가서 그거 하고 있습니다. 뭐 진짜 뭐 이게 말로는 무슨 첨단 시설이고 뭐 과학을 얘기하는데 막상 사고 나면 삽으로 자위대 동원해서 삽으로 떠낸다는 게. 그러니까 일단은 삽으로 떠냈을 때 5cm 분량이 모으면 엄청나게 많다는 문제 하나. 그걸 어떻게 해요? 또 하나는 논과 밭같이 경작지의 경우에는 이 상부 5cm가 가장 그 비료 성분이 많은 거예요. 그게 핵심 토양인 거죠. 그게 없으면 농사가 안 되죠. 농사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걷어내면은 농밭은 못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또 안 걷어낼 수는 없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사실상 못 쓰는 땅이 되는 겁니다. 그 토양이라는 게 그 수백 년 동안 형성이 된 그런 거죠. 토양이고 사실 그 토양이 씻겨 내려간 데서는 농사를 못 지어서 그런 대표적 거죠. 북한 같은 데가 수해나 이런 거 계속 나고 나무가 없어지면서 토양이 씻겨 내려가가지고 지금 농사를 못 지게 되는 거 안 되는 상황이 된 건데. 그건 사실 농사하는 사람들의 상식인데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재염이 안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생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지금 섭외 중입니다만은 하세가 씨를 또 국내에 모셔서 직접 좀 생생한 얘기들을 들어보려고 좀 얘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되면은 올해 3월 달에 이런 얘기들을 좀 또 직접 얘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3월 달에 저희가 좀 굉장히 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몇몇 좀 그 얘기를 좀 하면서 중요한 일정들이 많아가지고요. 큰 일정 중심으로 저희가 이번에 밀양의 이 치유 어르신 분신 사건도 있었고 좀 더 이제 이 핵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3월 달이 어쨌든 3월 11일이 후쿠시마 1주년이 되기 때문에 지금 3월 10일 날 행사가 계획돼 있습니다. 10일 날, 그러니까 11일이 일요일이어서 토요일 날 행사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 오후 3시에 3시에 서울시청 광장에서 있고 부산의 경우에는 부산의 서면에서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아마 지역별로 또 행사를 하시는 데도 있을 것 같아요. 일부는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전체 메인 집중 행사는 그렇게 되는 거고요. 집중 행사 내에서도 각각의 또 개별 단체들이 부스를 차린다거나 또 개별 행사는 개별 행사대로 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월 10일 날은 큰 규모의 행사가 있다. 달력에 미리 좀 해주시고 오후 3시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크게 잡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해관부 정상회의. 그게 3월 26일입니다. 그래서 한 50개국 가까운 50개 세계 정상들이 와서 G20보다 더 규모가 크다고 크게 하는. 그래서 그거에 맞춰 3월 25일 날 또 서울에서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3월 10일 날은 좀 문화 행사 중심의 좀 아이들과 함께 가족들과 동반할 수 있는 그런 행사라면 3월 25일은 좀 집회
그래서 좀 집행 항의하는 네. 그런 성격이 강한 네.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만은, 네. 또 집중 의미로서는 이제 반핵 아시아 네, 포럼이라 그래서 네. 아시아 매년 각국의 하는 행사인데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하는 한국에서 거죠. 이제 하는 네. 걸로 얘기가 됐고, 3월 19일부터 24일까지 네, 네. 서울, 삼척, 부산 뭐 이렇게 지역을 순회하면서 네, 네, 지금 네.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있고, 그 외에는 뭐 굉장히 자질구레한 행사들이 많아서 그 사이에 저희 요 팜플렛도 지난번에 그냥 인쇄된 것만 보여드렸었는데 네, 그 네. 사이에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아, 네, 처음에는 핵발전소 이제 아줌마도 알거든. 네, 네. 뭐 이런 그런 컨셉이었는데 네. 아줌마로 이렇게 국한시키는 게 좋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알거든. 우리도 알거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을 바꿔서 지금 2월 17일 날 첫 지금 이제 그 상영회를 좀 시작으로 해서 지역마다 내지는 단체마다 이제 공동체 상영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네. 네. 어쨌든 뭐 이런 행사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네. 지금 나오는 이 DVD 예. DVD 상영도 이게 뭐 좀 작은 모임이라도 네. 작은 지역과 모임이라도 연락 주시면 예, 예, 예. 네. 같이 보고 네. 우리가 정확하게 진실을 알아나가는 네.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예. 오늘 저희가 또 앞서 보여드린 밀양그 네. 동영상 같은 것도 네. 좀 많이 좀 올리게 될 테니까 많이 공유해 주시면 예, 저 유튜브 통해서 많이 네. 배포를 좀 할 테니 좀 네. 많이 좀 널리 배포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은 시간이 오늘은 벌써 또 다 뭐 가버렸네요. 시간이 벌써 네. 얼추 다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음악 지난번에 한번 소개됐던 분이신데 이분의 다른 더 유명한 곡이 있답니다. 네. 예. 썸머타임 블루스. 예, RC 사쿠 세션. 저는 이게 일본어 발음이 너무 안 좋아요. 예. 아, 예, 그래서 일본 이게 좀 어렵네요. RC 사쿠 세션이라는 세션. 예, 그룹입니다. 그룹에서 한 것이고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분입니다. 러브미 텐더 그때 그분이군요. 예, 네. 했던 네. 그분입니다. 이마와노 키요시로 이름이 이마와노 키요시로 그분이 보컬을 맡고 예, 있는 록그룹 예. 이름이 예. RC 사쿠 세션. 예, 참 뭐 그냥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되죠. 네, 전화 정확하게 뭐 가수 이름 전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본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고 이게 지금 유튜브에서는 한 25만 클릭, 25만이면 25만 클릭이면 굉장히 많이 네. 보신 거죠. 그래서 한번 보시고 사실은 이렇게 좀 유명하신 분들이 또 유튜브 상에서도 이런 음악이 많이 좀 소개되고 하는 것들이 많이 되어야지 핵 없는 세상이 좀 다가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 듭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네. 해관보 정상에 홍보나 하는 그런 아, 가수만 많이 요번에 JYJ인가요? 예. 예, 또 홍보대사로 저 영입되셨더라고요. 네. 예. 핵을 결국 이게 뭐 어쨌든 해관보 정상에 있는 핵발전 핵무기를 없애는 게 아니라 네. 유지하는 그렇죠. 선에서 어쨌든 뭐 안보를 얘기하는 그렇죠. 거라서 그런 거니까요. 좀 더 한번 근본적으로 깊이 생각을 해보면 네. 그걸 별로 홍보할 일은 아닌데 네. 하여튼 지금은 그렇게 일이 진행돼 가고 있으니까 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좀 빨리 반핵 가수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서머타임 브루스 들으시면서 네. 오늘 탈핵 토크쇼 10번째 얘기 좀 더 마무리하는 것으로 네,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네. 예, 늦은 밤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ぱりわかんねえ何のため狭い日本のサマータイムまで出てる東海地震もそこまで来てるだけどもまだまだ増えていく原子力発電所が立っていくさっぱりわかんねえ誰のため狭い日本のサマータイム発電所がまだ増える知らねえうちに漏れていた呆れたもんだなサマータイム新宿からいらっしゃいました中井戸礼一さんの感想ですそこまで来てるあんたもこの頃抜け毛が多いそれでもテレビは言っている日本の原発は安全ですさっぱりわかんねえ根拠がねえこれが最後のサマータイムみたいじゃない子が